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오늘 12일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당사 2층 기자실에서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럼 현장으로 카메라를 옮기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6년 전 대통령이 토목의 강을 파고 불통의 벽을 쌓을 때 저는 서울시장이 되었습니다. 시민이 시장입니다라고 선언했고 내 삶을 바꾸는 첫 번째 시장이 되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시간을 지내며 제가 한 일은 어쩌면 한 가지입니다. 서울에 사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을 모두 정책의 총머리에 두는 일이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한 대전환이었습니다. 도시의 주인이 바뀌는 시간이었습니다. 6년 후 이제 새로운 시간이 왔습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변화를 실천하는 문재인 정부가 있습니다. 2022년 서울에 사는 보통 사람들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 자유롭고 정의로운 삶, 서로가 사랑하고 나누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도록 사람이 행복한 서울, 그 10년 혁명을 완수하고 싶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시립대 반값 등록, 채무 8조 감축과 2배 늘어난 사회복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12만호 임대주택 공급과 국공립 어린이집의 30% 달성, 재개발 뉴타운의 정리와 도시 재생, 서울로 7017과 보행 친화도시, 숨가쁜 혁신의 나날들이었습니다. 시민의 삶이 바뀌는 변화의 여정이었습니다. 사람에 투자한 도시의 경쟁력은 더 커졌습니다. 이명박 박근혜의 정권 동안 국가 경쟁력이 26위로 떨어지는 동안 서울의 도시 경쟁력은 6위로 올랐었습니다. 서울은 세계와 더 크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과 포용적 성장을 위해 세계 도시들과 연대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시민들과 함께한 성취입니다. 지난 6년 동안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내 삶을 바꾼 첫 번째 도시 서울은 시민이 시장입니다. 그러나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꿈꾸고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이 힘겹다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아이를 키우는 게 두렵다고 말하는 젊은 부부들이 있습니다. 홀로 외롭게 돌아가시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구역 사고의 아픈 기억도 아직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좀 더 철저하게, 좀 더 근본적으로 서울을 바꾸는 데는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찰과 반성조차 저는 미래 4년을 실수와 시행착오 없이 오롯이 시민들을 위한 결실의 시간으로 채워낼 자산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와 함께입니다. 서울의 생각과 가치가 대한민국의 철학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정책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고 새 정부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미래를 향해 떠납니다. 이제 서울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전을 시작합니다. 촛불광장의 정신이 일상의 삶의 민주주의로
수리받을 것입니다. 지난 6년의 서울시장의 경험과 실력으로 시민의 삶을 확고히 또 시민의 삶의 질을 확실히 높여갈 것입니다. 서울은 이제 각자 도생의 세상을 끝내고 공동체적 삶에 기반한 사회적 우정의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서울은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것이, 혁신성장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 남북관계의 개선과 같은 평화에 투자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도시의 매력과 품격을 높여 세계에서 어떤 글로벌 도시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빛나는 서울, 1000만 개의 꿈이 자라고 실현되는 서울, 그런 서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대와 나라니, 시민과 나라니, 다시 시민이 시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대와 나란히, 시민과 나란히 박원순 시장의 출마 선언이 끝났습니다. 이어서 기자님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서너 분 정도만 질문을 받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질의해 주시고요.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기자님 이름과 소속을 밝혀주시고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카메라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질의하실 기자님들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얼굴을 뵐 수가 없네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말씀하시죠. 예. 잘 들리지가 않아서 좀 마이크를 써주시죠. 저 이미 몇 차례 질문은 나왔습니다만 지금 바른미래당 예비 후보인 안철수 후보가 과거에 자기가 양보를 했었다 라고 하면서 이번에 선거사무실도 맞은편에 차리고 했는데 그런 양보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좀 밝혀주세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안철수 대표와는 아름다운 재단 이후에 정말 각별한 그런 아름다운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그 행동에 대해서도 저도 감사하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많은 정치적 변화가 있었고 우리의 당의 소속도, 당적도 그리고 가는 길도 달라져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후보로서 민주당의 비전과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시장에 도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또 질의하실 기자님들. 네, 저기 왼쪽에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예. 되나요? 예, 안녕하세요. 저 MBC의 기자라고 합니다. 이번이 3선이신데요. 일각에서는 왜 다시 또 박원순 시장을 뽑아야 되느냐, 새로운 인물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이 좀 예. 지금 서울은 단절이 아니라 연결과 확장 그리고 진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저는 6년 전에 시작한 내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을 완수하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비전과 또 꿈이 같은 그런 문재인 정부와 함께 바로 이러한 새로운 서울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뒤에 네, 비서라고 합니다. 에서
6년 대통령이 토목의 강을 파고 그럴 때 이제 시장이 됐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야권에서 그 확대 계획을 두고 그 토목을 비판하셨던 분이 토목 사업을 이제 뭐 이제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예, 광화문광장의 재구조화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역사성을 회복하고 또 시민성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저는 토목과는 본질이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서울시정 6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토건적 투자에서부터 사람에 대한 투자로서의 그런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저희들이 서울로 7017이라든지 세운상가 재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그것을 없애고 지우는 것이 아니라 지우고 새로 쓰는 것이 아니라 고쳐서 다시 쓰는 그야말로 지금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도시 재생에 기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말씀하시죠. 판단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좀 전에 나왔던 광화문 얘기 조금 더 보태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그 광화문 광장 그 집무실 대통령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공약인데 혹시 대통령이라든지 사전 교감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은 이번에 저희들이 발표했던 광화문 광장의 재구조화는 별개로 진행되어 왔던 일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것은 이 문화재청과 같은 정부 기관들과 도시가 함께 논의해서 말씀드렸던 역사성 회복과 또 시민의 이 접근성 강화 이런 것에 대한 이 발표였고요. 광화문 이 대통령 시대 또 청와대 집무실의 이전은 지금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그 헌법 개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하고 연동이 돼서 청와대와 정부가 결정하면 그 이후에 서울시가 함께 논의해서 추후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예, 몇 분 좀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네, CBS 김구영 기자입니다. 우상호 예비후보나 박영선 예비후보가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것 중 하나가 그 박원순 시장님께서 서울시장을 발판으로 대권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질문이 끝나신 건가요? 네, 직접 그 대권으로 위해 서울시장을 발판으로 삼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시장에 오늘 출마를 선언한 겁니다. 제 마음속에는 시민들의 더 나은 삶과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만 가득합니다. 예, 말씀하시죠. 네. 예, 건경 합동신문에. 예. 네, 건경 합동신문의 대기자 홍종현 대기자입니다. 한 가지 서울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그 서울시장님께서는 어떤 그 지자체 단체장보다도 평양과 서울 이렇게 도시와 도시의 이런 지금 그 자매 결합해서 조그마한 유니트별로의 통합 이걸 실현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셨고 또 그 다음에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3선에 재임을 하신다면 평양에 한번 들어가실 의향도 계신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예. 사실 지난 정부 6년 동안은 남북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남북과의 접촉을 또 교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가 그동안 주장해오던 경평 축구, 그다음에 남북 교향악단 협동연주회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될 것이고요. 또 서울시가 그동안 준비해왔던 10가지 이런 패키지 평양과 서울 간의 교류 정책에 관해서도 이제 기철 볼날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두 분 정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분. 네. 아시아타임즈 김영국 기자인데요. 구호선이랑 2호선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지하철 9호선과 2호선이 굉장히 혼잡해서 지옥철이라고 좀 불리고 있는데요. 이게 수년째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서울시장이 되신다면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지하철 9호선의 경우에는 본래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사실은 이용자들이 더 많았고 그래서 혼잡도가 심각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지금 100량 이상의 전동차가 투입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앞으로는 훨씬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뒤에서 어필이 들어왔는데요. 그 연합뉴스 기자님 손 한참 들었다고 하시는데 질문해 주시죠. 네, 연합뉴스 서혜림 기자입니다. 지금 시장 경선에 결선을 도입을 했는데요. 지금 3파전도 진행되고 있는데 결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건 제가 오히려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뭐 당에서 결정한 룰이라면 무엇이든지 받겠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당에서 결정을 신 거기 때문에 저는 담담하게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지금 뭐 앞으로 지금 일주일 동안 남은 이 경선 기간 중에 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뒤에. 네, 오마이뉴스 승관입니다. 네, 시장님 좋은 일 많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좀 지금 경산 중이고요. 다른 두 후보 같은 경우는 똑같은 질문에서 답변을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시장님 아무래도 좀 서울시장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주길 바라시겠지만은 지금 이제 정치권의 이슈 중에 하나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19대 국회의원 시절에 이제 외유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어떤 진퇴 논란이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김 원장이 이제 사퇴해야 된다는 여론이 한 50.5% 나온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른 이제 두 경쟁 의원께서는 좀 약간 어떤 그런 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나올 만하지만은 좀 사퇴는 지나치다는 그런 입장을 주셨는데 시장님께서 이제 좀 참여연대에서 오랫동안 같이 활동하셨던 인연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제가 뭐 오랫동안 도와온 김기식 원장은 금융감독원장으로서의 역량과 자질이 충분한 분이라고 봅니다. 지나친 정치 공세는 저는 좀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 분 더? 네네, 뒤에. 네, 한 분 더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일리안 박 시장님 미세먼지 놓고 실효성 없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미세먼지 말씀이시죠? 네네. 앞으로 그리고 합선되시면 미세먼지에 대한 그런 대응 방안 같은 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갖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미세먼지의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처방도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OECD 평가에 따르면 2010년 현재 17,000명의 국민이 조기 사망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국민의 생명 또 안전을 지키는 데는 저는 이 경제적 어떤 계량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벌써 10년 전부터 이에 대해서 종합적인 정책을 만들어 왔고 지난번에 대중교통 무료 조치는 비상한 시기에 비상저감 조치의 하나로서 시민들이 만드는 그 정책을 실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중물이 돼서 지금은 의무 이부제라든지
또는 차량 등급제가 실시될 것이 지금 눈앞에 와 있습니다. 저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논쟁보다는 그런 실질적인 정책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해결해갈 그런 순간이라고 봅니다. 예, 기자님들 질의응답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겠지만 조만간 좀 더 편하게 자유롭게 시간 제약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박원순 시장의 출마 선언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와주세요.